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무대 위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았던 한 트로트 가수가 왜 갑작스럽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혹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정이 아니라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건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12월 말, JT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상간 소송이 제기됐다는 제보가 소개되었고, 해당 방송은 실명도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몇 가지 조건만을 화면 위에 남겼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이 넘은 가정, 유명 여성 트로트 가수, 종합편성 채널 경연 프로그램 출연 이력, 그리고 현재도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 그 순간까지는 누구도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직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SNS 캡처 화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거의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의 연쇄였을까? 아니면 조건이 지나치게 정확했기 때문일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이 누구를 범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로 확인된 것은 방송에서 제시된 조건과 이후 벌어진 사회적 반응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반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특정 인물이 중심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이후 또 하나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문제의 인물로 거론된 가수의 개인 SNS에서 일부 게시물의 댓글 기능이 제한되었고, 과거 사진 일부가 더 이상 쉽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면 차단이 아닌 선별적 제한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이 논란 직후라는 점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말 대신 선택된 침묵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침묵은 과연 논란을 잠재우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상과 추측이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준 선택이었을까요? 연예계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일까요? 아니면 가장 큰 소음일까요? 이 질문이 이번 사안의 핵심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방송이 던진 단서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는지, 그리고 대중이 그 조건들을 어떻게 대입하며 확신에 가까운 감정으로 이동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TBC 사건 반장이 방송한 내용은 겉으로 보면 매우 절제돼 있었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얼굴도 흐릿했으며 자극적인 자막이나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위에는 몇 가지 조건만 조용히 놓였습니다.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제보자는 두 아이를 둔 40대 가정주부라는 점, 그리고 상대 여성이 유명 여성 트로트 가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놓고 보면 아직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성 가수가 2019년 방영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위권에 올랐고, 이후 종합편성 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얻었으며, 현재도 또 다른 종편 트로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졌습니다. 각각의 정보는 단독으로 보면 흔한 이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조건들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 조건들은 힌트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답이 적혀있는 문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역사를 조금만 떠올려 봐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특정 프로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더 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 과장되지 않은 움직임, 그리고 밀착된 거리, 설명은 최소화되어 있었지만 화면이 주는 인상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장면은 말보다 빠르게 감정을 자극했고 시청자 각자의 해석을 허용하는 동시에 강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의혹은 이야기가 아니라 장면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과 함께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법률적으로 상간소송이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황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분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다수에게 남은 것은 법률 해설이 아니라 화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짧은 순간 포착된 행동. 이 모든 요소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송이 끝까지 한 번도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연결된 증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스스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대입하고, 프로필을 비교하고, 과거 방송 이력과 현재 출연 상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동시에 매우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은 더 이상 방송 안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방송은 질문을 던졌을 뿐이지만 그 질문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수천 개의 답으로 증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 중 상당수가 같은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이 던진 것은 단서였지만 대중은 이미 결론에 가까운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그 이름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떠올려졌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증폭되는 과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의혹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공간은 방송사가 아니라 온라인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커뮤니티 게시판, 기사, 댓글, SNS 캡처 이미지들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일정했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이름을 던지면 다른 누군가는 그 이름의 조건을 덧붙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 방송 화면과 현재 출연 장면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집단 퍼즐 맞추기처럼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떠올린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에서 제시된 조건들은 비교 대상의 폭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2019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연, 상위권 성적, 긴 무명 시절, 종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한 재조명, 그리고 현재도 종편 트로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 이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남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그 결과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거의 동시에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걱정 섞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 오해라면 빨리 해명해달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해명이 없을까?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의문은 점점 확신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온라인 여론의 특징은 속도와 반복입니다. 하나의 추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되면 그 추측은 어느새 전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공유하며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조차 맥락 속에서 사실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비교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방송 화면 속 흐릿한 사진과 개인 SNS에 올라온 사진을 나란히 놓고 분석했습니다. 각도, 헤어스타일, 체형, 의상까지 하나하나 대조되었고, 그 결과가 캡처 이미지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런 비교는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반복 노출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의혹은 논리보다 이미지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여론은 스스로 강화됩니다. 같은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반대 의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은 조심스러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어느새 가능성의 대상이 아니라 의혹의 중심 이미지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인 CCTV 장면이 왜 말보다 강력하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영상이 갖는 힘이 어떻게 논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혹의 흐름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소는 말이 아니라 장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은 길지 않았고 자극적인 편집도 없었으며 극적인 음악조차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설명이 없는 화면은 보는 사람에게 해석의 권한을 넘기고 그 해석은 대개 가장 직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설정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장소는 사적인 거리감을 전제로 하며 카메라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두 사람의 동선을 포착했습니다. 가까운 거리, 스치듯 이어지는 접촉, 짧지만 분명히 남은 장면. 그 순간은 과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친밀함으로 읽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명백한 스킨십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어떤 설명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설이 없다는 것은 중립을 의미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석의 여지를 무한히 열어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단정할 수 없지만 대중의 감정은 법의 속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상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보는 즉시 판단을 끌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말과 영상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다릅니다. 한번 캡처된 장면은 반복 재생되고 다른 맥락 속에서 다시 소비되며 점점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해명은 흘러가도 장면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사람들은 해명보다 CCTV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엇이 보였는지가 더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미디어 환경의 특성입니다. 이미지가 먼저 감정을 점유하면 그 뒤에 오는 말은 방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 영상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이 짧은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말보다 장면이 먼저 승리했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크기는 사실의 양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이미지의 강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확산되는 와중에 선택된 대응, 즉 SNS 댓글 제한과 침묵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여론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영상과 이미지로 확산되던 시점,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놓인 가수의 개인 SNS에서 일부 게시물의 댓글 기능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면 차단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부터 과거 일정 시점까지 선택적으로 댓글이 닫혀 있었고 일부 게시물만 제한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연예인에게 댓글 제한은 낯선 대응이 아닙니다. 악성 댓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고 감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논란과 무관하게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맥락이었습니다. 의혹이 정점으로 치닫던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댓글 제한은 사람들에게 다른 메시지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일까요? 아니면 설명일까요? 댓글을 닫는 행위는 논란을 닫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한 이미지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침묵이 중립으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전해진 해명성 발언들은 익숙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결혼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 관계가 이미 정리된 줄 알았다는 설명, 연예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현실적인 부담에 대한 언급.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 수많은 논란에서 반복돼 왔고 그만큼 대중의 반응도 냉정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공감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짧은 해명 사이에서 여론은 더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상상은 구체화됐고 설명이 늦어질수록 추측은 사실처럼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놀라는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됩니다. 연예계에서 침묵은 종종 전략으로 선택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다른 이슈로 이동할 것이라는 계산, 혹은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신중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침묵은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백을 만들었고, 그 공백은 추측으로 채워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왜 더 잔혹하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하필 그 시점,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와 겹쳐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명과 부침을 겪은 가수들에게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각오를 드러내며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하던 시기, 바로 그 순간에 의혹이 터졌습니다. 타이밍은 냉정했고, 그래서 여론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대 위의 노력과 서사는 화면 밖의 장면에 의해 순식간에 덮였습니다. 노래보다 이미지가 먼저 퍼졌고, 경연에서의 평가보다 논란의 장면이 먼저 기억됐습니다. 대중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상황은 개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정론이 생길 법한 조건은 있었지만, 이미 형성된 인식은 그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침묵입니다. 공식 입장은 늦었고, 명확한 설명은 부족했으며, 말보다 먼저 선택된 대응은 차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가장 시끄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공백은 반드시 해석으로 채워지고, 그 해석은 대체로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이번 사안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이 끝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있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유죄나 무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방송이 던진 단서들, 엘리베이터 CCTV라는 장면, SNS 댓글 제한이라는 대응,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침묵이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버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장면을 기억합니다. 설명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지만 이미지로 각인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해명보다 먼저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여전히 공유되고 다른 맥락 속에서 다시 소비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함이 있다면 침묵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논란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이미지 전체를 규정하는 이야기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건과 장면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떠올리게 된 것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질문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사안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 속에는 분명 여러 겹의 층위가 존재합니다. 방송이 던진 단서, 온라인에서 증폭된 추측,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진 힘, 그리고 침묵이라는 선택이 만들어낸 공백.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강화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방송의 역할입니다. JTBC 사건 반장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단정적인 표현도 피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송은 시청자가 스스로 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프로필은 열어둔 셈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익명성은 끝까지 유지됐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견된 반응을 알고도 감수한 선택이었을까요? 방송 이후의 흐름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빠르게 이동했고 확인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반복 재생되며 점점 단단해졌고 반대 의견을 쉽게 묻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설명이 아닌 장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는 이 사안의 성격을 바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상은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감정을 설득합니다. 짧은 화면, 밀착된 거리, 설명 없는 순간은 각자의 판단으로 완성되었고 그 판단은 대체로 가장 직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부터 논란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침묵이었습니다. 공식 입장이 늦어질수록 공백은 커졌고 그 공백은 추측으로 채워졌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선택이 되었고 그 해석은 대체로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연예계에서 침묵이 전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지가 형성된 이후의 침묵은 상황을 정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사안이 특히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대의 성격 때문입니다.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재기의 서사였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온 커리어가 다시 평가받는 자리였고 스스로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절박한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의 노력과 각오는 논란의 장면 앞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 먼저 남은 것은 노래가 아니라 의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책임과 구조의 문제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릴 몫이며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론은 이미지로 움직이고 타이밍으로 반응하며 침묵을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언제든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현대 연예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말보다 장면이 강하고 해명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며 침묵조차 하나의 발언으로 소비되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 연예인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그러나 어떤 선택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질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건과 장면, 그리고 침묵이 맞물리며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상은 남아있고 이미지는 기억 속에 자리 잡았으며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한 방송의 단서가 여론으로 확장되었는지, 어떻게 장면이 말을 이겼는지, 그리고 침묵이 왜 가장 큰 소음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지, 바로 그 지점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집니다. 우리는 언제 사실을 기다리고 언제 이미지를 선택했을까요? 그 선택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기는 마지막 의미일지도 모릅니다.